네, 다이나믹한 조직 생활의 활력 드라이브, 다이나믹 라이브, 드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KMA 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출근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과정 설계자, 서큼서큼서큼이 최석금입니다. 자, 이른 아침 시간이고 되게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밝고 활기차게 한번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자, 아마 우리 KMA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KMA의 유튜브 라이브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자, 먼저 이 유튜브 라이브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드라이브는요, 조직 생활, 그리고 업무 활동, 기업 운영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이나믹한 문제 상황들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KMA가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부터 자, 우리 기업 대표님들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DX. 자, 그리고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너도 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고객 경험 CX.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생활을 하면 늘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리더십, 그리고 조직 문화, 부서 간의 협업, 그리고 조직 갈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별로 저희가 업계에서 저명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통 특강을 직접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 바로 KMA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보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특별한 선물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 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의 주제는 바로 생성형 AI 도입.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인데요. 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포털 메인을 장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예요. 자, 이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분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당연히 생성형 AI의 전문가분을 모셔봐야겠죠. 자, 저도 사실 챗 GPT 강의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PPT나 엑셀, 그리고 워드 이런 것에도 챗 GPT가 붙어서 알아서 제안서도 만들어주고 보고서 시각화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분을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생성형 AI 전문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상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튜브나 우리 특별 강연에서만 사실 만나 뵐 수 있었던 상무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그 디지털 앱 이노베이션 그리고 개발 쪽 파트를 맡고 있는 이건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인사이트를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상무님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간단한 경기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자, 사실 경기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약간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나 뭐 데이터 이쪽 산업들은 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기업들의 경쟁력 아니면 기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가 어려운 거는 어찌됐든 기업들은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장기화될 때 사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줄게 되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어떤
그 연쇄적으로 네. 안 좋은 부분들이 사실은 전망되고 있는 시기가 아마 더 네, 지금의 네, 네. 상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네, 네.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좋은 적 있었냐라고 그쵸.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기. 네. 근데 과거와의 그 차이점이 있다라면 예전에는 그야말로 돈 많이 벌면 최고다. 그렇죠. 라는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네. 빨라야 된다. 네네. 그리고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물건을 만드는데 네네. 오염 공해 물질을 배출을 한다거나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그걸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소비자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외면합니다. 지금의 어떤 세대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네네네.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어떤 기업들이 예전과 같은 경쟁력 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네네. 우리가 아주 유니크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걸로 나는 평생 잘 운영을 할 거야라고 하는 네. 부분들이 바뀌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빨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화 대응이라든지 네. 뭐 어느 나라 갑자기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았고 그렇죠. 예. 이런 전염병에 창궐할 줄 어떻게 알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런 뭐 소비자 요구 사항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예전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혁신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ESG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자연 환경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뭐 공해 물질 이제는 이제 뭐 아리백 얘기도 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선택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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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는 필수적이다. 음. 사실 운동 선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운동만 잘하냐? 네. 아니죠. 그렇죠. 인성도 좋아요. 네, 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예전에 운동만 잘하면 됐는데 네, 네, 네.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죠. 또 메이저리그의 그 일본인 선수의 오타니 선수 네, 네, 네. 그 선수도 보게 되면 마치 만화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네. 얼굴 잘생기고 너무 잘생겼죠. 네.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네. 게다가 인성도 좋다고 사실은 이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운동선수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운동선수가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네. 인성도 좋아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 돈도 벌어야 되고 네.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 해야 되고 네,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으면 네.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앞으로 헤쳐나가기 어렵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경쟁력에 대한 요소들이 사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라는 사실 어떻게 혁신이라는 부분 결국은 AI인 거고 네, 네. 이 AI를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관심을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빨리 움직이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집중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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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착해 보이는 ESG라고 한다라면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 네, 네.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네, 하려면 네.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집중을 하면서 혁신도 해야 되고 결국은 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사실은 오늘날 경쟁력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면 정말 초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도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ESG나 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네. 특히 오픈 AI에서도 이제 샘 올트먼 CEO가 뭐 해임이 되었다, 복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AI가 개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막상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걸로 비즈니스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AI는 도구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혁신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자, 기업들은 이런 생성형 AI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사실 이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계속 혁신을 해야 되고 네. 근데 혁신도 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간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뭐 혁신을 하는데 뭐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네. 빨리 움직이는데 빨리라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네. 뭔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진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만약에 6개월, 1년이 걸린다. 이러면 사실 민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작업자의 시간 아니면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의사결정권의 과정까지의 네. 시간 결국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이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AI라는 건 결국은 사람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역할이에요. 네네. 얘가 뭐 단순하게 AI를 해서 좋다, 기분 좋네, 네. 뭐 예쁘네, 뭐 아니면 뭐 보기 좋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AI를 써니까 시간이 좀 줄었어. 네. 왜냐하면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일부 AI가 진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네. 남은 시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볼 때 이가 뭐 만들어주네 아니면 AI를 도입을 하면 우리가 좀 그럴듯해 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거를 업무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라면 네.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얘가 뭐 메일도 써주고 네. 문서도 작성을 해주고 코드도 작성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 짧아진 시간들 네. 그 남은 시간에 기업은 더 가치 있는 일을 뭘 만들 건가가 사실은 앞으로의 경쟁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처럼 뭐 우리는 AI를 도입을 했으니까 우리는 훌륭한 회사야. 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도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됐고 네. 디지털라이즈 됐으니까 우리가 좀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얻은 건 뭐냐? 3시간 걸리던 업무가 10분으로 끝났어. 네. 그러면 2시간 50분 동안은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 네. 고객을 위해서 한 번 더 뭔가 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우리가 더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많은 어떤 창조적인 업무들. 네. 근데 이런 일에 결국은 시간을 쓰는 게 경쟁력인 거지. 네. 문서 작성하는데 3시간 걸렸다 잘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 이제는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생성형 AI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걸렸던 수많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을 얘를 통해서 얼마만큼 단축할 수 있느냐. 네. 직원의 효율성, 그다음에 거기서 따라오는 직원의 만족도, 네.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AI가 업무 효율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얼마나 단축했다, 효율적이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남는 시간에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사실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트너가 이제 매년 10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성형 AI는 올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예, 작년에 이제 나왔고 그리고 물론 이제 2, 3년이 지나야 무르익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미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는 적응형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이제 전략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겠죠. 자, 생성형 AI하고 적응형 AI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으로 적응형 AI를 위해서 혹시 MS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두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생성형 AI 네.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은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랭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네네. 뭐 예를 들면 문서를 제너레이션 해준다거나 네. 말 그대로 생성형 AI다 보니까 그다음에 분석,
그리고 요약 및 정리, 네. 그다음에 채팅, 대화. 네, 네. 이게 사실 주된 특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랭귀지 모델 자체에서 오는 부분들이고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기능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네, 네. 뭐 예를 들면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고 듣고 말하고 네, 네, 네.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네,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스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여기 일반적인 생성형 AI처럼 요약하고 대화하고 이 정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AI가 네.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든 네, 네.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서의 그 학습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조금 어댑티브하게 해야 된다 네, 네, 하는 네. 게 적응형 AI라는 부분들이고요. 음. 개념은 뭐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컨셉적으로는 이미 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컴퓨팅 자원에 대한 부분들, 네, 네. 그다음에 풍부한 데이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지만이 AI가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모르는 부분이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요거는 데이터 패턴이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만들어서 적용해 봐야지. 네, 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적용형 AI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 또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용 AI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실제적인 어떤 아주 상업화된 부분들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이 라지 랭귀지 모델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시간 내에 시장에 사실은 네, 네. 침투됐다고 그쵸. 봐요. 뭐 그 전부터 GPT라는 기술들은 꽤 오래 전부터 있었고 네, 네. 그렇지만 뭐 이 랭귀지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딱 만들어지고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가 나오면서 이 시장에 들어가는 시간은 뭐 한 3개월, 6개월? 네, 네, 네. 불과 3개월 만에 뭐 100만 명의 뭐 사용자가 맞아요. 예. 했다고 할 정도로 결국은 이 일반 인공지능 마치 사람처럼 듣고 네. 보고 말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서비스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 기업들은 다 적응형 AI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뭐 고민을 하실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생성형 AI부터 사실 도입을 하시는 부분들이 네, 네. 조금 더 자리를 매김해야 이게 음. 갑자기 물론 난 기다렸다가 그냥 적용으로 바로 갈래 이게 사실 네네. 그렇게 되진 않고 일단 머신러닝 그다음에 생성형 AI 뭐 이런 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조금씩 발전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뭐 최고점에 있는 AI를 적용해가지고 끝내겠다. 사실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 발전할 거니까 이제 딱히 이제 데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겠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먼저 생성형 AI부터 도입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이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이런 AI에 관련된 기술들에 관련된 저항이 강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더분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막연하세요.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직원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을 해야 되고 조직 문화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들을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 이제 도입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챗봇 같은 것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강의가 주업은 아니지만 네. 외부의 이제 임원분들 아니면 이제 의사결정권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되는 건 알겠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 뭐 말씀하신 조직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 네, 네, 네. 이걸 누가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적용을 할 건지, 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그게 기업의 조직의 문화에 네, 네, 네. 대한 부분들이랑 사실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AI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다 보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기존 업무에 친숙하신 분들 또는 굳이 이런 변화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이 좀 어려워지는 거를 네네. 싫어하는 건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쵸. 그걸 뭐 아주 그냥 언제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순응을 하고 네. 그다음에 먼저 도입을 하고 한 부분들은 사실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제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하고 AI 기반으로 할 네. 때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변화를 했고 네네. 뭐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로스 마인드셋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더뿐만이 아니라 네. 조직 구성원 전체가 좀 더 긍정적인 기반으로 이런 업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변화를 이룰 수 없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네네. 근데 기업에서는 사실 좀 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물론 데이터 없는 기업은 없어요. 네. 근데 잘 모은 데이터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진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아, 목적. 예. 그러니까 시간을 짧아지는 건지 네네. 아니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을 하는 건지 네네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조직만의 고유의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냥 빨라져야 돼. 도입한 게 다가 아니라 네네. 그 뭐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 조직 안에서의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뭘 좋아질 건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리더십부터 사실 변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이거를 뭐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뭔가를 이거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조직 또는 그걸 이끌 수 있는 크로스하게 뭔가 조직 간에 뭔가 협업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지만 사실 가능합니다. 네. 뭐 기존에 막 전산팀이 했다. 네. 그럼 전산팀이 AI 다 해. 이러면 사실 이게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쵸.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딜레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기존의 어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데서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상징적이라도 그다음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것을 지원을 하는 형태로 사실 하지 않으면 네네.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사실 문화적인 측면인데 네네. 이 문화적으로 사실 이거 기술 도입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니네들이 책임지고 나가. 그런 모습을 보면 네. 아무도 그 이후로는 안 새로운 하죠. 걸 안 합니다. 네네. 즉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는 작은 실패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패가 여러 번 있어야지 사실 그쵸. 큰 성공을 하는 건데 나는 저건 실패도 허용 못할 거야. 이런 문화 속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을 하고 누군가 적극적으로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일부 잘못된 오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나는 그걸 용납 못하겠다. 자, 직원들이 챗 GPT 이용해서 회사의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민감한 질문 또 개인적인 질문하면 안 돼. 네. 이런 질문하는 직원들은 색출해가지고 보고해. 네. 그러면 누가 챗 GPT를 쓰겠냐는 거죠. 그쵸. 일부 대부분의 직원들은 뭐 95% 98% 직원들은 업무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만 쓸 겁니다. 네. 1, 2% 잘못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1, 2% 때문에 98%를 막아서는 안 된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실패를 수용하고 예를 들어 100%가 아니어도 네. 일부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수용하고 도입을 하는 측면이 있어야지만 사실 이런 AI라든지 변화에 대한 부분도 수용이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문화적 변화, 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맥킨지에서 발표했던 그 조사를 보니까 DX 전환을 시도를 했던 기업들 중에 70%는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들의 대부분의 사례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산팀이 있으니까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 라고 이제 맡기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네. 그걸 바로 이제 버려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예, 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무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이제 조직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돈이 많은 기업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 중소기업 분들도 많고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하기에는 비용 이슈가 걸려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저걸 어떻게 도입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 혹시 좀 해드릴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AI를 도입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큰 비용은 사실 들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거를 이제 가져다 쓰겠다. 네. 아니면 기존에 잘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AI하고 뭔가 뭐 GPU 뭐 그러니까 직접 모든 걸 다 구축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것들 서비스 형태대로 네네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도입을 해보시면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쓰다 보면 이건 우리 게 좀 필요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뭔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비용이 무서워서 못하거나 네.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이거를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다 만들겠다. 네네. 뭐 하드웨어 갖다 놓고 모델 갖다 놓고 막 이걸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비스 형태대로 API 호출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기존에 잘 구성되어 있는 모델들을 사용하는 게 그렇다라면 사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럼 우리 데이터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거 서비스 쓰게 되면 약간 불안한 거 아니야? 네네네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여러분 모르실지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용적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가져다 쓰면 사실 빨리 적용할 수 있고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데이터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예를 들어 이제 CDP 같은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하려고 봤더니 외국계 기업들은 정말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대안을 찾을 때 약간 좀 팁이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글쎄 뭐 데이터 통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데이터 통합도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다 모아야겠어. 네. 이건 통합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데이터들은 기존에 두고 얘가 데이터를 넘겨주고 받고 하는 형태대로 구축을 하는 방식들도 이미 있습니다. 네네. 그 솔루션들도 사실 그런 형태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은 뭐든지 다 통합해. 뭐 위치가 됐던 네. 아니면 뭐 물리적인 어떤 위치가 됐건 아니면 뭐 로직하는 부분들이 됐건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주거니 받거니 네네네. 그리고 어느 한 가상의 공간에 이런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만 있다라면 네. 데이터가 어디 있든지 사실은 관여치 않고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데이터 레이크, 원 레이크 뭐 이런 네네네. 식의 컨셉들이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이용하시려면 아마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그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상무님 같은 분이 기업들에 다 계시면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오픈 AI의 샘 올트먼 이제 CEO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올트먼과 관련해 가지고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는 게 인간이 통제될 수 있는 감당이 안 되는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뭐 측근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속도를 뭐 제어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으신가요? 뭐 아직 그 오픈 AI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인공지능 그야말로 사람처럼 행동하고 네. 그 보통 이제 튜링 테스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와무집이나 들어가서 커피를 내려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인공지능 네네네. 또는 이게 커튼이 쳐져 있으면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네. 사실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보는데 네.
개념적으로는 사실 일부 접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은 좀 그거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픈 AI는 분명히 그런 기술들을 추구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샘 알트만의 생각이고, 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샘 알트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이 AI란 기술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네. 안전 장치를 많이 걸어두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부터 다시 보고 이런 거라도 차근차근 가자라는 신중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견은 어차피 지향하는 바는 동일한데 네, 네, 네. 이거를 이제 일단 잠깐 멈춰보자. 네. 뭐 초기에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뭐 전 AI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일단 멈춤을 해보자. 네, 네, 네. 라는 얘기를 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럴 시간에 차라리 안전하게 쓰는 법을 연구하자. 아. 멈추지 말고 네, 네. 지금 멈출 때가 아니라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고민할 때다. 네, 네, 네. 라고 사실은 더 우리가 뭔가 시간을 또 쏟고 얘를 더 안전하게 만들 거지 멈추는 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의견에서 오는 아마 차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언뜻 이제 진보와 보수의 느낌이 드는데 둘 다 목적은 발전에 있지만 이 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지 천천히 할 것인지 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걱정을 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람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고 네. 지식도 웬만한 대학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뭐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이스피싱 네, 기술에 네, 사용을 네.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 교통사고 났어. 돈을 보내줘. 교통사고 장면도 AI로 만들 수가 있어. 그렇죠. 네. 뭐 사실 그렇게 AI를 만들면 안 되지만 네, 네, 네. 목소리도 흉내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논리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기술들이 만약에 그런 악용되면 네. 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지금 AI 기업들이 각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규제를 해달라. 네, 네, 네. 보통 IT 기업들이나 기술들은 정부부 규제 좀 풀어달라. 네, 네. 라는 게 얘기인데 AI 기술만큼은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워터마크 기술은 이 네. 이미지는 컴퓨터가 만든 이미지입니다라고 워터마크를 한다든지 네, 네. 그럼 이게 실제 화면이 아니라 AI가 만든 거구나.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린 사람이구나. 네. 그다음 이 목소리는 AI가 만든 목소리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장치가 걸려져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그런 보이스피싱에 사용이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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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안전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하자라는 게 이제 올바른 접근인 거지. 네. 일단 멈추자. 네. 이거는 방식은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코파일럿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아마 대한민국 기업들 모두 코파일럿의 상용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자, 현재 코파일럿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는 출시할 서비스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윈도우에서부터 이메일을 쓸 때 그리고 회의에 제가 약간 늦게 들어가도 네. 그 저희 회의 프로그램인 팀즈라는 데 쓰면 네. 제가 10분 늦게 들어가면 물어봅니다. 10분 동안 했던 내용을 요약해 줘. 정말요? 네.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얘가 뭐 A라는 사람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해보겠다고 얘기했다. 라고까지 여기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럼 제가 늦게 들어갔지만 네. 이상한 소리를 안 하는 거죠. 네. 이거 누가 하기로 했어. 네. 그러면 다시 또 회의가 다시 이거 이렇게 됐는데 또 이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또 설명할 시간을 까먹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메일을 쓸 때 물론 제가 써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쓰려고 하는 고객을 어느 호텔에서 초청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초청 메일을 써줘. 네. 그럼 메일을 써줍니다. 근데 내용이 괜찮은데 이 참석자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서 네트워킹하는 게 또 다른 베네핏일 수 있다, 이익일 수 있다. 네네. 이 내용도 추가해줘. 그러면 그 내용을 추가한 이메일을 다시 써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랑 뭔가 대화를 하면서 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코딩을 할 때도 이 코드 패턴을 보고 비슷한 뭐 다른 코드를 좀 작성해줘.
아니면 뭐 테스트하는 코드를 짜줘. 이런 부분들은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 나도 할 수 있어. 네. 하지만 과거로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윈도우, 네. 오피스, 그다음에 개발용 그런 서비스에 사실은 먼저 적용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렇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왜 자동차에도 보면 이게 주행 보조가 있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서 앞차 거리에 네네네네. 유정해주고 하다 보면 그거를 한번 쓴 분들은 또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주행 보조 기능들이 운전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전체적으로 얘 없으면 또 운전하기가 싫어지고 아, 얘를 이용해서 더 멀리 갈 수가 있잖아요. 덜 피곤하게. 네네네네. 업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영문 버전 출시가 됐고요. 네네네. 한글 버전은 아무래도 한 내년 초쯤이면 내년 예. 네,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음. 이 한글 버전이 되는 그런 코파일럿이 들어간 오피스를 기업들, 근데 네. 개인 사용자들은 좀 더 나중에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 데이터도 있고 문서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기업 고객 중심으로 먼저 적용이 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이제 예전처럼 일하는 거는 너무 효율성에서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도 있고요. 당연히 네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효율성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걸 쓰면서 이 이메일을 쓰는 패턴이라든지 그게 달라지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류가 많은 분들이 AI가 해주게 되면 인간의 뇌가 퇴화할 거다. 네네. 머리를 안 쓰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지능이 달라지고 진화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얘한테 문서 작성을 맡기고 저는 다른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더 좋아진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문장을 구사하는 패턴들이 조금 더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얘한테 지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쵸. 나는 네. 어느 내용으로 무슨 걸 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 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한 부분 틀이 사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업무적인 시각이 사실 조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자기가 맡은 업무 음. 그리고 자기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한 걸 하게 되는데 이런 AI 기능을 보조적으로 쓰다 보면 자기도 지시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네네네. 관리자적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전 직원의 간부화?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루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직원들이 관리자적 마인드로 그쵸, 예.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네. 단순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변화하는 걸 보게 된다라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해서 네. 조금 더 발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사람들이 또 업무 직장인들이 이 변화하는 부분들을 사실 저는 지금 약간 목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제 주변 동료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미 이런 AI 기능 생성형 AI를 도입한 기업들에서 나오는 질문들과 네. 업무 패턴들이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퇴화가 아니라 진짜 네네. 새로운 단계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라는 네네네네.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바뀌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 새로운 리더십 교육의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지식에 대한 재정의가 되고 있고 네네네.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고 네. 그럼 결국은 사람이 뭐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 화살표가 다시 사람한테 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의 이 AI 도입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도 일부 사람들만 스마트폰 썼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다 전부 다 스마트폰 쓰게 된 거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이익이 명확하니까. 네네. AI 생성형 AI도 전 마찬가지라고 해요. 에휴 그거는 그냥 뭐 채팅이나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거야라고 했다가 네네. 일부 사람만 쓰겠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장점이 되고 네네네. 경쟁력이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게 누군가만 일부의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가 다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굳이 나는 나중에 할 거야. 네. 스마트폰 다 쓰면 맨 나중에 쓸 거야. 이득이 없어요. 네네네네. 스마트폰을 먼저 쓴 사람이 이득이 있지 스마트폰을 최신 기종을 살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쵸. 하지만
거기서 오는 먼저 쓰면서 가져오는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다르다. 네. 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아쉽네요. 자, 오늘 상무님이 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이 영상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한 번씩 다시 보면서 복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상무님 지금 40분 가까이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일단 그 첫 라이브 방송에 네.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정해진 시간이긴 하지만 이 저의 이런 내용을 듣고 AI 도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다라면 네. 아마 그런 데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나가다 봤는데 그것도 도움 많이 돼서 우리 도입해 잘 쓰고 있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들을 수 있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 널리 퍼져야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으로 지금 이 시간부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는 마칠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화요일 오전 8시에 항상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